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애정신고와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이란 부동산을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업을 말하고 매매 또는 중개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1과세기간이라는 것은 부가세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 되겠죠.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사업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됩니다. 또 주택을 매입하여서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소득세법상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은 토지 등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토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상업용 건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택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주택입니다. 이런 토지와 상업용 건물, 재판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됩니다. 두 번째, 주택 신축 판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 재판매 주택이라면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는 것은 신축 주택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 신축 판매업을 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지만 애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과 명확히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명확히 구분을 못하게 되면 건설업으로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이 되게 되면 애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신축 판매업인 건설업, 또 한 가지 개인이 취득하여 거주하거나 사용하던 토지 건물 또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죠. 이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가 되는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과는 독립된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양도된 부동산이 부동산 매매업에 속하는 것인지 건설업에 속하는 것인지 양도소득에 속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할 것인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의 구분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애정신고와 납부. 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매매차익 애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가 되겠죠.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애정신고가 있지만 이 애정신고가 확정신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매매차익 애정신고도 하여야 하고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69조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애정신고와 납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9조 1항은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말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개월이 되는 달의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애정신고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방식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매매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라고 한다. 3항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이 제97조라는 것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 제97조의 규정이 되는데, 이 규정을 준용하여 따라서 사용하여 이런 뜻입니다.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하고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일치가 되지만 다른 점도 있지만 그러한 규정을 준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말하는데, 단기 매매의 경우에 일반 토지와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보유 후 팔 경우에는 세율이 50%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세율이 40%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내는 70%, 또 2년 이내는 60%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는 이런 중과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4항 부동산 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최신관세에 납부해야 한다. 5항을 보면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결정, 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 제1항, 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및 제114조의 예서와 같다. 이러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 2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이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는 뜻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였을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환산취득가액의 토지는 제외한 건물에 대한 5%의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뜻을 가산세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6항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설업과 같은 사업소득인데도 건설업과는 달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주게 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용도로 사용하여도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는 것은 건설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택용도로 사용을 하여도 당초부터 상업용 건물로서 주택용도로 전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기 때문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줘야 하고, 또 부동산 매매업으로서의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주의를 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로서 주택의 단기 매매가 불가피합니다. 아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여기에서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3호라는 것이 단기 매매에 따른 중과세 규정이었는데,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단기에
매매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64조 1항에 따른 비교과세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과세에서는 제외한다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중과세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또 종합소득세 다른 산출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 중에 높은 세액으로 납부를 하게 하는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비교과세의 대상이 아니고 조정지역 내 2주택, 3주택자의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비교과세를 해주지만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의 제104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04조 제1항 제1호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양권에 한정합니다. 또 제8호, 제10호 또는 같은 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매매 차익, 이것은 조정지역 내에서 중과세되는 2주택자, 3주택자, 그러한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중과세되는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것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규정으로서 말씀드린 비교과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호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2호는 다음 각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과목을 보면 주택 등 매매 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제104조에 따른 세율이라는 것은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이것은 주택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 되겠죠. 남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 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55조라는 것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말합니다. 어떤 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안에는 일반 종합소득도 있을 것이고 주택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과목에서 이미 주택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을 해서 세액을 산출을 하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매 차익은 차감한 나머지 기타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제55조 기본세율에 따라서 산출한 이 두 가지를 합한 세액을 2호로 하고 그 2호와 1호 둘 중 높은 세액을 납부를 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교과세에 따른 세액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목과 나목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2호만 규정을 해놓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비교과세를 하느냐. 이것은 주택 등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타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마이너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1호보다는 2호가 커질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 차익의 계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 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규정인 제97조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했는데, 준용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 차익의 계산, 이 규정을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1항을 보면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이니까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준다, 이런 뜻이고, 2호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 등의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호를 보면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호를 보면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것은 양도소득을 구할 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신고 때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2항을 보면 토지 등을 평가정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정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토지 등을 감정평가를 하여서 평가정을 하여서 장부가액을 올렸다 하더라도 수정을 한 때에는 평가정으로 한 장부가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정을 하기 전의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항은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동되는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즉 구분기장을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그러니까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필요경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 즉 이중공제해주지 않는다. 또 연체이자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업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과는 달리 매매차익 애정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애정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 등 매매차익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납부는 일반 소득세법 제70조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 제76조의 확정신고 납부와 동일합니다. 또 3항 확정신고 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중간연합세, 또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애정신고 산출세, 여기에서 신고된 이 세액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가세, 원천징수세, 이자 등 상당에 대한 세액, 또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 이런 것들을 공제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과는 달리 애정신고가 있고 또 건설업과 동일하게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를 해줘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인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의 제104조 제1항 제1호 분양권을 말하는 것이고, 제8호라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중과세대죠. 제10호라는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대입니다. 또 제7항 각호라는 것은 조정지역 내의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입니다. 이러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1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2호는 다음 과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 과목은 주택 등 매매차익의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과세되는 세율이 되겠죠. 다음으로 나목은 이 중과세되는 주택 등 매매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거기에 대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2항은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 등 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신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반면 이것은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애정신고는 양도소득의 산출 방식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 소득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런 반면에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가 되고 대신에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 매매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단기에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옥의 주택 등 매매 차익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주택 등 매매 차익을 공제한 나머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 차익 예정 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